물론 이제 방 안에 켜있는 촛불까지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자, 500년 도읍지를이라고 하는 자 길제라는 이 학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밑에서 한번 보니까 자 500년 도읍지라는 말, 우리 500년 왕조가 어디라고요? 고려. 그럼 고려의 도읍지는 어디였어? 개성, 개경, 알겠지? 자, 거기를 필마로 돌아드니라는 말은 모르겠어. 근데 이 단어는 알겠죠? 그죠? 말. 그럼 필은 무슨 말일까? 필. 우리 말을 셀 때 필로 세기도 하죠. 그죠? 한 필, 두 필, 뭐 이런 식으로 세기도 하고요. 저 필만은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양반이 말을 타고 가면 혼자 갈 수 있니? 누가 채통 없이. 앞에서 끌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종이라던가 아니면 마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필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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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말 말고 저 어휘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갔다라는 말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돌아든다라는 건 돌아서 들어갔다, 그냥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도읍지로 갔대요. 개성 갔대요. 개경 갔대요.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지금 시츄에이션을 준 거고, 이제 상황, 생각, 정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다. 산천, 의구, 인걸. 산천은 알 거고, 인걸, 인자의 저 인자는 사람 인자고, 걸자는 무슨 걸자가? 영웅, 호, 걸 할 때 그 걸자예요. 그럼 이 인걸은 영웅들을 얘기하겠지? 뭐 사람들을 얘기하겠지? 의구라는 말은 뭘까? 의구. 몰라 이 단어? 의구. 자, 구자가 우리가 영구적이다 라는 말 알아요? 영구적이다. 영구. 오래. 옛 구자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거. 의구하다라는 거는 그래서 변화가 없다. 구자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 영구적이다 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써요. 그럼 산과 천, 뭐 자연이겠네, 환경이겠네, 풍경이겠네, 이건 변화가 없어. 근데 인걸은 간데 없다가 어디 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간데가 없다가 아니라 간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럼 얘는 있다 없다? 없다. 변화가 있다.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법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 앞부분 산천은 의구하대요. 자, 뒷부분 되게 중요하다. 인걸은 간데없다 해서 쓰였던 표현법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꼭 찾아줘야 돼요. 아까 우리 했던 거 표현법 몇 개 안 했지? 도치했었고, 뭐 과장했었고, 동사구조 반복했었고, 대꾸했었고, 대조했었고, 이미지 얘기하지 않고. 그럼 거기서 표현법 두 가지를 찾아주셔야 된다고. 내용 측면에서 한번 볼까? 얘는 변화가 있대. 근데 얘는 변화가 없대. 그럼 여기서 잘라서 우리는 변화가 있고 없고의 내용적인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슨 법? 대조법. 도치가 됐니? 아니야, 도치 안 됐네. 통사구조 반복이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문장구조가 반복이 되지만 짝을 지어 나왔지. 그럼 어떻게 짝을 지어 나왔냐라고 한다면, 자, 무엇은 뭐뭐하고 무엇은 뭐뭐하다. 무엇은 뭐뭐하고 무엇은 뭐뭐하다 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게 짝을 지어서 나왔죠. 그럼 무슨 법? 대구법. 그래서 대구법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찾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한 행 안에 무엇은 뭐한데 무엇은 뭐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이럴 땐 좀 찾기 편하다. 행과 행을 넘나들면서 무엇은 뭐뭐한데 무엇은 뭐뭐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찾기는 편해요. 이럴 때는 찾기 편한 대꾸예요. 근데 한 행 안에서 나올 때 우리가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꾸법 찾는 방법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즈버라는 단어는 뭐냐면 옛날의 감탄사예요. 어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도 잘 몰라. 저 단어를 들어보지 못해서. 저 사람이 아니잖아. 자, 태평연월은 뭐야? 태평스러운 그 시대지?
꿈이런가 하노라 뭐뭐 하노라 노자는 뭐라고 하고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해 지금 나 지금 그래 이거잖아. 꿈인가봐. 아이고 태평년은 지금 꿈인가봐. 그럼 지금 태평스럽다 안스럽다? 안스러워. 왜? 500년 도읍지를 보면서 허탈감을 느꼈거든.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거든. 충신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태평스럽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누가의 생각? 길재의 생각. 그럼 이것도 500년 도읍지 왔는데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었네요. 애상감에 무상감이 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려가 멸망한 거에 대한 망국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 이 길재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려 3대 충신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토은 정몽주일 거예요. 배경지식 쌓으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몰라도 괜찮아. 근데 배경지식이 있으면 확실하게 공부가 되는 거니까. 자, 이 길재라는 사람은 야은길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은이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색이야, 알겠지? 이색이야, 알겠지? 발음 제대로 해. 우리 시조다, 이색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나 이씨잖아. 한산의 씨의 시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쓴 거야. 자랑은 아니고. 자, 그게 아니라 요 사람들 요 세 명을 우리가 고려시대 3대 충신 은자가 20은자거든요. 그래서 숨어 지내는 요 3대 유학자들, 유생들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요 이세계 후손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가서 성산문이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잡히겠지만 요 이계라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계는 누구냐면 그 뒤에 나오죠. 이게 사육신이에요. 그래서 목은 이색 할아버지의 4대손인가 5대손이 이계 할아버지예요.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그래서 대대로 되게 충절을 지켰던 우리 가문이다.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가 족보를 샀을지도, 족보에 샀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요런 좀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 주제 잡기가 편하다고. 우리가 가끔 작품 우리 선택지에 제시가 될 때, 보기에 제시가 될 때, 작가 이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 이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 벌써 주제가 잡히거든. 아, 길재야? 길재 맞아. 고려의 충신이었지? 그럼 이 시는 500년 도읍지야?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꿈인가봐 라고 하는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 시야? 주제 끝. 그렇지? 그래서 회고적이다, 만국에 대한 한이다,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천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인거를 이유하네요. 다 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인생 무상, 무상감이라고 하는 거. 회한은 무슨 말이니? 회한. 회고랑 회한이랑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회한을 느끼다, 회고적이다. 완전 다릅니다. 아까 회고는 뭐라고? 옛날을 회상하는 거. 회한은 한이라는 단어예요. 한을 회자는 품다. 한의 정서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 다른 회자예요. 알겠죠? 회한은 그래서 한의 마음이에요. 한의 마음, 한의 마음. 한의 마음. 제가 나중에 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갖고 있니? 한이 없어? 없어? 한은 뭔데 그러면? 한이 뭔데? 한이 없어? 나는 한이 있어.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랬으면 아마 야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야구부에 들어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 아직도 선명해. 야구를 해야 된대. 스카우트가 왔어. 가야 된대. 전학을 가야 된대. 4학년 때 전학 가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야구를 안 했거든. 아마 했으면 지금 메이저리그 갔다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류현진보다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갔다 왔을 것 같아. 추신수 정도? 왜 웃어? 그럼 이 한을 뭐라고 처리할 거야, 여러분들? 난 이런 한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이 없다고 했잖아. 과연 그럴까? 1학기를 생각을 해요. 1학기 점수를 봐라. 그게 한이 안 남는 점수인지. 아쉬움이란 말이야. 그렇죠? 또는 후회라는 말이에요. 또는 뭐 슬픔이란 말이에요. 뭔지 몰라. 한이라는 거는 되게 다시 얘기할게.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한은?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이 큰 마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고 후회를 느낄 수도 있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고전은요. 한의 정서를 엄청나게 표출을 해요. 한의 정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뒤에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 그때 얘기를 할 거고. 자, 500년 도읍지까지가 우리가 만국에 대한 한을 얘기했다면 자, 이제부터는 성산문의 두 개의 시를 배울 건데 성산문도 우리는 좀 배경 지식을 쌓읍시다. 사육신이에요. 그럼 사육신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 여러분 우리 그 조선의 왕 이렇게 외우는 거 다 외웠니?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거? 다 외웠니? 다 외웠어? 앞 글자만 따서 외우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 효연, 숙경연, 정순원, 적고, 오순 이렇게 외우잖아. 그럼 자 써보자. 태, 정, 태, 세, 문, 단까지 하고 세가 하나 더 나와야 돼. 근데 조종종종 이런 거 모르잖아. 앞에 일대왕은 뭘 붙여줘야 되냐? 태조 이성계죠. 그럼 나중에 정자가 2명 나오는 거 알아 우리? 정종 있고 정조 있고. 근데 정조는 우리 후대왕이잖아. 그럼 여기는 정종일 거예요. 그러고 나면 태가 또 나오네? 그럼 이때는 조를 붙여야 돼? 종을 붙여야 돼? 종을 붙여야 되겠지. 왜? 아빠가 있으니까.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그래서 1대왕, 2대왕, 3대왕인데 왜 제가 2대왕 밑에 3대왕을 밑에 그렸을까? 얘네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 형제 관계. 그래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얘가 왕위를 받잖아요.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 누구? 4대왕 누구? 세종대왕. 그 아들이 누구? 문종왕. 그 아들이 누구? 단종.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죠. 그 다음에 태종, 태세, 문, 단, 세가 또 나와요. 그때 세는 누구? 세조인데 몇 대왕? 7대왕.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세종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촌수로 볼까? 단종 입장에서 뭐라고 불러야 돼? 삼촌.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우리는 삼촌이라고 하지. 결혼하면 작은아빠. 숙부란 말이에요. 그치? 그 사람이 단종이 죽으니까 왕위를 이어받은 거야? 아니지. 뺏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조의 우리 대군 일대 이름은 무슨 대군? 수양대군. 그래서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막 이렇게 송강호 나오고 이정재 나오고 막 그러잖아. 수양대군으로 연기하는 이정재가 막 관상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러면서. 그 수양대군.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성산문에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면서까지 지키고 싶어요. 누굴 지킬까? 세조를 지킬까? 단종을 지킬까? 단종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사람을 사육신이라고 해요. 사육신. 육신, 육신이냐 이게 아니야. 6명의 신하야. 죽음을 무릅쓰고. 자, 근데 또 6명의 신하가 있어요. 살았지만 더 이상 활약을 할 수 없어서 숨는 6명의 신하가 있어요. 자, 그 생유신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전소설에서 배울 김시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생육신으로서 나중에 은둔하면서 소설을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배워요. 2학년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1학년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그래서 요 김시습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사육신으로서의 성산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뒤에 제가 한 명 더 언급했죠. 이계라는 사람도 알고 있으면 이게 배경지식을 이용해서 고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쓰는 시는 이런 사람들이 쓰는 노래들은 뭘 얘기하겠어? 내 마음 바뀌지 않아 라는 거겠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제 성산문이 얘기를 했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을 한대. 나 죽어서 무엇이 될까? 복례산 제일봉에 복례산이라고 하는 산이네. 제1봉은 뭐겠어?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겠지.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 나 낙락장송이 될 거래요. 낙락이라는 단어는 모르겠지만 장송은 무슨 말이겠니? 송송송송송 매난국죽 송이겠지. 그럼 거기에 나는 제일 높은 봉우리에 이 소나무가 될 거야. 낙락장송이라는 단어 장자가 뭐겠어요? 긴 소나무예요. 그럼 낙락은 뭘까? 떨어질 듯한 의미인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뿅뿅뿅뿅뿅. 자, 이만큼 큰 소나무를 낙락장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식당 가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 에이 선생님 소나무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 서봤어요. 그래서 내 키보다 이만큼 커. 내 키가 그래도 한 2m 조금 안 되니까 한 5배, 10배 뭐 훨씬 넘지. 이게 낙락장송이라고. 오케이? 이만큼 큰 소나무가 된대. 안 굽혀질 것 같지? 자, 백설이 만건곤한데요. 백설이라는 단어는 뭐니? 흰색의 눈이, 미안해, 눈을 또 파란색으로 그려서. 자, 아이고, 만건곤을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 건곤이에요. 건곤이라는 단어 우리 태극기에 있지. 건곤감이. 나 감이는 모르겠는데 건곤은 알아야 된다. 건곤은 뭐니? 건곤. 하늘천 땅지 하늘건 땅. 그래서 건곤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그때 만자는요 우리 충만하다 만땅이다. 하늘과 땅에 온통 뭐가 있어? 백설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할 때 요 쟤는 항상 우리가 아직 국외음화가 안 일어난 상황이니까 때로 읽어주라고 했어요. 독약청청하리라. 나 뭐뭐 할 거야. 독약청청할 거야. 청청청청. 푸르게 지낼 거야. 이때 독자는 혼자서. 나 혼자서만 푸르게 있을 거야 라는 거는 내 색깔 바뀌지 않을 거야. 나 혼자서 푸르게 있을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과 타협 안 할 거야. 그럼 이 백설은 어떤 상황? 다른 나와 반대되는 세력.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사육신. 그럼 여기는 누구의 세력? 세조의 세력. 세조의 세력과는 달리 나는 혼자서 푸르게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시의 유형을 우리는 계속 얘기할게요. 절의가라고 얘기를 해요. 절의가. 자, 그러면 하나 더. 독약청청하리라 누가 되어서요? 낙락장송이 될 거예요. 그럼 낙락장송 is 누구? 나. 그럼 나를 지금 소나무로 얘기를 했지? 자, 소나무라고 하는 자연물을 나라고 지금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로 써주세요. 자,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언제 할 거냐면은 그 앞에 여기 잠깐 잡아주시고 앞에 가서서 그 문학 이론에서 왼쪽 아래에 여기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해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현대시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고전에서도 많이 쓰여. 알겠죠? 그러면 그때는 나를 어떤 사물에 지금 표현을 해버린 거지. 아, 나는 이 나무가 될 거야. 나는 이 나무야. 자, 이럴 때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정도까지만 어휘를 써주시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대비는 일어나겠네요. 뭐가 일어났어요? 색채 대비. 눈이야 흰색 눈이지만 나는 혼자서 푸르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색채의 대비가 일어나죠. 그럼 이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의미의 대비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항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색채의 대비를 찾아줬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의 대비로 이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을 또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색채 대비는 의미 대비가 아니라 대비를 통한 강조가 아니라 화합을 위한 강조일 수도 있거든. 꼭 대비였다고 해서 의미가 대비되는 게 아니라 이 대비를 통한 화합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현대시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현대시에 하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항상 색채 대비가 되면 그것이 의미의 대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느냐. 왜? 의미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함축성이지. 그래서 이런 함축적 의미로의 대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느냐. 아, 그럼 눈은 세조의 세력이겠구나, 소나무는 충절을 지키는 나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의미 대비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성산문의 앞에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우리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시도 많이 교과서에서 꼭 실려있는 시라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럼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고 있네. 자, 이제를 하나로라. 이때 한이 그 마음속에 있는 한이라고요. 한하고 있다라는 건 뭐야? 내가 한탄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제에 대해서 한탄인데, 이제는 나우가 아닙니다. 밑에 백이 숙제에 대한 줄임말이에요. 둘을 얘기하는 사람, 요 사람을 둘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나 이제라는 얘를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유는 이제 얘기를 해야지. 줄여 죽은진들. 자, 줄이다라는 말 앞에다가 요 단어 넣으면은 이해될걸? 굶주리다. 굶다와 줄이다. 우리는 굶주리다라는 말로 쓰지만, 줄이다는 배를 줄이다. 배를 이렇게 꾹 줄이는 거. 배고파. 굶다는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 그게 굶다고. 줄이다라는 거, 이렇게 줄이고 있는 거. 그럼 내가 굶주려 죽을 진들. 깨꼬다.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를 하겠느냐. 채미 할 때 채자는 뭐냐면요, 곤충 채집 할 때 채자예요. 이렇게 쪽쪽 뽑는 거. 그럼 미는요, 고사리예요. 고사리 캐기예요. 야, 굶어 죽을 진들 고사리를 캐겠는가? 물어보고 있네. 고사리 캐기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나 고사리 안 캘 거야. 왜? 뭐야? 고사리 캔다는 얘기예요? 뭐야? 이건 조금 우리가 그래서 고사를 알아야 된다. 자, 비록 그거 푸세의 것인들. 자, 비록 걔는 푸세엣이라는 단어는 풀이다. 풀. 뭐는 또 식물이다. 그거는 비록 풀이지만 그거 누구의 땅에서 난 거냐. 야, 그거 풀이지만 그거 고사리 누구 땅에 난 거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감정 표현 하나도 안 돼 있고, 비판만 하고 있고,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안 주고 있고. 그럼 자기는 고사리를 안 캔다라는 말의 의도는 뭐냐면, 이 백이 숙제가 고사리 캐 먹으면서 살았거든. 이 백이 숙제가 고사리 캐 먹으면서 살았거든. 자, 이제 고사 인용을 우리는 알면 되는데, 백이와 숙제에 대한 고사 인용은 나중에 또 할 거고, 얘네들은 지조를 지키려고 또는 절개를 지키려고 수양산으로 가서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를 캐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왕위를 이렇게 서로 넘겨주려는 그런 고사가 있긴 한데, 그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수양산에, 중국의 고사예요. 거기서 고사리 캐먹으면서 살았어. 목숨 부지하면서 살았어. 근데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이 화자는 안 할 거야. 나 고사리 캐먹으면서 목숨 부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였다고? 사육신이었다고. 죽음을 무릅썼다고. 그럼 왜 고사리 캐기를 안 했다고? 야, 그거 풀이지만 그거 누구의 땅에서 났게? 라고 한다면, 지금 사육신인 이 상황, 성산문이 지금 지주를 절개를 지키려고 한 상황에서는 어느 시대야? 세조시대지. 야, 그거 세조의 땅에서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조차도 안 먹을래 라고 하는, 누구를 비판하면서?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면서. 근데 백이와 숙제는 여러분들 그 여학생이가 티어라는 단어 알아요? 1티어다 2티어다 뭐 이런 단어 알아요? 얘네들이 1티어예요. 제일 유명해요. 절개를 지킨 것으로 제일 유명한 고사 속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절개를 지킨 것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에이 얘네 고사리 캐먹으면서 살았지 난 그거 맞줘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지조와 절개가 뛰어나 라고 하는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는 시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앞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얘네들을 한탄한다라는 의미는 1번 진짜 수양산일 수도 있죠. 왜? 백의와 숙제가 살았던 수양산, 이제가 살았던 수양산. 두 번째, 세조의 우리 왕자 시절, 대군 시절 이름이 뭐였다고요? 수양대군이라고요. 자, 이렇게 실제 의미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둘 다 가능해 라는 건 의미가 중복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중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중의법은 제가 그 2페이지에 의미 함축 읽기 오른쪽에 비유법에서 잠깐만 이것도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비유법이거든요. 이 비유법에 중의법이 들어가요. 어디? 6번째. 이게 중의법이라고 비유법 중에서 들어가요. 의미를 중복해서 줄 때. 뭐 나머지는 비유법 할 거예요. 직유, 은유, 인, 화류, 대유, 뭐 풍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중의법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수양산을 바라보며 한탄한다라는 거는 진짜 백이숙제가 살았던 수양산을 보면서 나는 쟤네보다 더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수양대군의 이 세력들을 비판하는 시다라는 거. 그래서 절의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풍자라는 말은 우리가 비판과 연결되어야 되겠죠. 근데 풍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게 우습게 비판하면 웃음기가 있게 비판하면 풍자라고 하는데 야 여기 웃음기가 있니? 뭐가 웃겨? 뭐 웃겨? 안 웃겨? 얘네들과 웃음 코드가 달라서 그런가? 옛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웃겨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풍자라는 말을 보통 되게 웃음기 있게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풍자의 본래 뜻은 그건 아니에요. 웃음기란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돌려서 빗대어서 라는 말이 풍자의 뜻이에요. 돌려서 빗대어서 플러스 비판하겠다고. 그게 우리가 풍자의 본 뜻이거든. 그럼 직접적이 아니라 우의적이에요. 우의적. 의미를 돌려서 우회적. 그게 풍자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풍자 맞죠? 왜 누구를 돌려서 지금 까고 있어? 백이숙제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니? 가만히 있다가 백이숙제 입장에서는 개억울 아니야? 난 지주와 절개를 지켰는데 날 또 비판해? 근데 사실 그 비판은 누굴 비판하는 거야? 백이숙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지? 세조에 대한 비판이었지? 그러니까 돌려서 백이숙제로 돌려서 세조를 공격하는 거. 그게 우리는 풍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풍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는 우습게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꼭 우습게 할 수는 있지. 돌려서 얘기하다 보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과장이라던가 웃기게 표현하는 거지만 핵심은 뭐냐? 빗대어서 돌려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조와 절기 뭐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조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은 제가 나중에 뭐 객관적 상관을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거는 고려 건국의 어떤 한 그리고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절의가예요. 알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님과의 어떤 이별 이야기, 이별가고 오늘은 절의가였어요. 알겠죠? 내가 예습해오라는 말은 참아 못하니까 복습만이라도 문제만이라도 정확하게 풀어올 건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